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27번째 시간. 오늘은 건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처해 있는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호흡기 계통인 폐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폐암에 취약한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팔자에도 분명히 폐에 취약한 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주가 폐암에 잘 걸릴 정도로 폐가 취약한지 한번 사주팔자를 놓고 한번 알아보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호흡기 계통 폐를 주관하는 오행은 쇠예요, 쇠. 즉, 금기운이라는 얘기죠, 금기운. 그래서 쇠가 이렇게 건재해야 호흡기 계통도 좋고, 폐도 아주 좋아가지고 호흡기 계통에도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약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쇠 기운은 온도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온도. 무슨 얘기냐? 너무 저열하거나, 너무 습해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쇠 기운은 온도에 약하는데 너무 조열하다든가 또 너무 건조하다든가 너무 습하다든가 너무 냉하다든가 해도 이 쇠 기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문제가 생기면은 즉 폐, 호흡기 계통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쇠라는 거는 적당한 온도로 잘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 넣어가지고 이걸 낫을 만들 건지 아니면 도끼를 만들 건지 아니면 톱을 만들 건지를 정해서 틀에 넣은 다음에 물로 씻어줘야 제대로 된 그 쇠가 탄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수분이 공급돼야 쇠도 아주 양질의 쇠가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몸의 장기는 따뜻해야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적당하게 너무 차거나 습하거나 너무 조열하거나 또 너무 건조하다든가 그래버리면 몸의 장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쇠, 호흡기 계통에 또 폐를 주관하는 쇠 기운이 가장 그래도 온도에 약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주팔자를 가진 분들이 폐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젊은 날 이혼 후 아이를 다 키우신 후에 폐암으로 현재 투병하고 계신 여자분 사주팔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자분이시고 병신년 신묘월 경자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 사주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병화 큰 불입니다. 큰 불. 그 다음에 신금 큰 쇠, 물을 품고 있는 큰 쇠. 신금 작은 쇠. 묘목은 작은 나무. 경금은 큰 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수는 작은 물, 냉수를 뜻하고,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이고,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촛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행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이 병화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평관. 그 다음에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비견. 음양이 같으니까요. 신금도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또 자수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틀리니까 상관. 물, 내가 생겨진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오화는 날을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육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이걸 글씨를 써드리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글씨로 쓰고 사주풀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거둬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쓰지 말고 그냥 눈으로 오행하고 그 다음에 비연겹제를 이런 육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진 됐고 그러면은 사주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네요. 큰 쇠.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고, 자, 사주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 저 봄이죠. 봄에 태어났는데, 사주의 불기운을 한번 보자고요. 불기운. 자, 오화가 있고, 병화가 있네요.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네요. 자, 이 오화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오화의 상태. 오화 위를 보니까 큰 물이 있네요. 호수같이 큰 물이 금생수를 받고. 그러면 이 물이 쏟아지면은 이런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좌우충이 보이네요. 충. 냉수가 또 한번 들이받아버리고. 큰 물이 쏟아지고 이런 냉수하고 1대1이 만났더라도 나무에 생조가 없는 이 불은 한 방에 꺼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은 꺼졌네요. 좀 냉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병화가 그래도 큰 불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비춰주면 그래도 좀 낫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불이 어떤지, 병화가 어떤지를 보자고요. 이 병화는 큰 불인데 나무에 생조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요 묘목이 있네요. 묘목. 근데 이 큰 불에다 이 작은 나무 줘봐야, 풀 같은 거 줘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간에 기별. 그 다음에 이 큰 물이, 작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무가 젖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리다 보니까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이 땔감을 받지 못하니까 약해지기 시작하네요. 근데 밑을 보니까 신금, 이 임수를 품고 있죠. 무임경이라고 그러죠. 임수를 품고 있는 큰 쇠가 냉기를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약해지네요, 불이. 그런데 옆을 보니까 신금이 병화를 또 꼬드긴다는 얘기예요. 이 병화 입장에서는 나를 생존해줄 나무라든가 땔감이라든가 아니면 큰 불이라도 좀 같은 불이 있었으면 버티겠는데 밑에 냉한 쇠하고 사주 전체가 경금, 신금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사주가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병화가 힘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이 신금하고 합수를 해가지고 물로 변해버렸네요. 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주는 갑자기 모든 불이 소멸을 해버리는 그런 형상이 됐네요. 그런 형상. 그러다 보니 이 임수, 자수, 냉한 쇠에 의해서 이 사주는 불이 꺼지다 보니까 사주가 순식간에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냉.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은 신금과 월간에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덜 주고. 그리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약사주. 그러니 건강에도 취약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불이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불이 냉한, 순식간에 냉한 기운을 흐르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장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여자분,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불이 뭐죠? 관성이라는 얘기예요. 관성. 이게 배우자. 남자가 되는데 이게 소멸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병실 합수로 하고 여기 오화 정관은 좌우충 깨지고 위에 임수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 불은 꺼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하고
이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별수. 그리고 불기운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부부궁에 보니까 잠요 형살까지 포진하고 있어서 더욱 부부를 약하게 해서 어린 시절에 남편하고 이혼하고 얘들 둘 남매 기르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왔던 분이라는 얘기죠. 자, 이분이 갑오년에 폐압에 걸렸어요. 자, 폐라는 거는 호흡기 계통이라고 그랬죠. 호흡기 계통을 뜻하는 거는 쇠의 동터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금, 신금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쇠가 화력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냉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냉하고 또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쇠가 물로 설기되어 있다. 설기가 심하다 보니까 냉한 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운에서 갑오년이 와서 갑경충, 자오충을 하다 보니까 약한 나라에 일간을 갖다 기우뚱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충충, 천지충, 지지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쇠가 너무 냉하고 온기를 못 느끼기 때문에 쇠라는 거는 적당한 화력과 적당한 물기운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쇠가 되는데 불이 완전히 소멸되다 보니까 쇠의 질이 녹슬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가 녹슬다 보니까 이게 폐가 약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폐암에 걸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세운에서 갑오년이 와서 천지충, 지지충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이런 흉한 기운이 더더욱 생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완전히 작살나다 보니까 이게 배우자운하고도 연결돼서 배우자운이 안 좋게 된 사주팔자입니다. 이해가신가요? 네.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폐암 사기에 있는 남자분 사주팔자 한번 볼까요? 남자분이시고 무술년, 병진월, 갑자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분도 오행을 한번 볼까요? 무토는 큰 흙, 술토는 불을 품고 있는 큰 흙, 병화 큰 불, 진토 큰 흙, 본인 간목 나무는 큰 나무, 그 다음에 자수는 작은 물, 정화는 작은 불,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가 됐네요.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고, 육친을 한번 보자고. 육친 나무가 극한 오행, 무토, 금국, 목국토 해가지고 내가 극한 오행이고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 역시 큰 흙으로 내가 극한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요거 불은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진토 역시 큰 흙으로 내가 극한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물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오행과 육친이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사주 형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같이. 사주가 보니까 흙기운이 제법 있어요. 큰 흙. 그런데 이 흙이 상당히 단단하죠. 든든하고. 근데 흙에는 물이 잘 공급되고 적당한 햇빛이 공급돼야 상당히 좋은 흙이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간목도 나무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잘 되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자수 조그마한 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토 안에 조그마한 개수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로 이 나무가 먹어야 되고, 이 나무도 먹어야 되고, 이 많은 흙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다 보니 물이 좀 많이 줄어드네요. 이 자수 하나 가지고 개수하고. 자, 시치를 보니까 묘목이 정화를 잘 생하고 있네요. 불이 작은 불이지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요 불도 보니까 간목이 생을 해주다 보니까 목생화로 해서 큰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물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쭈그러들죠. 그리고 진술충이 됐다는 얘기예요. 충이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개수도 약해지고 안에 있는 신금도 약해지고, 이 커다란 흙이 신금 정도는 매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분 그러면은 사지 온도를 한번 재보자고요. 강약은 일단 약사주죠. 약사주. 예, 약사주. 나를 생해주는 오행은 요거밖에 내 편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약사주. 온도는 은근히 나무가 불을 생하고 물은 이 조그만 물 가지고 나무에다 물 줄여야, 흙에다 물 줄여야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 그래서 온도가 조열해졌다. 자, 이분 부인이 오셔가지고 상담했는데 이분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중을 해봐야 되죠. 가장 약한 호행이 뭘까? 보니까 바로 쇠예요. 쇠. 여기 안에 술 중에 신금 요 지장간 안에 조그만한 거, 코딱지만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많은 흙에 묻히고 또 진술충으로 깨지고, 이 은근히 불기운이 온도가 조열하다 보니까 이 신금이 너무 약해졌다니. 너무 약해졌어. 그러다 보니 쇠가 너무 약해졌다. 너무. 자, 갑오년이었어요. 갑오년. 이분도 2014년 갑오년이 오다 보니까 이 물 더 말려버리죠. 좌우충, 그죠? 좌우충으로 깨져버리고, 이 간목은 불한테 던져주다 보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서 물은 고갈되다 보니까 신금이 더더욱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신금은 호흡기 계통이요, 폐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분 갑오년에 폐암 사기로 판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갑오년 이렇게 갑오년이죠. 갑오년이 여기가 배우자 자리라는 얘기죠. 충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사주에 물을 말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부부하고 이별수가 있다는 얘기. 이별수, 생별사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도 결국 병원에서 쇠가 이렇게 줄줄 녹고 있고, 운기에서도 이렇게 불기운을 더해주다 보니까 쇠가 녹다 보니까 폐암으로 이렇게 사기로 판정됐던 사주팔자입니다. 이해가시죠? 앞에 거는 여자분은 너무 냉해서 쇠가 완전히 녹슬었다고 그럴까? 그래서 폐암이 걸리고, 요분은 조열한 쇠가 녹고 있고 묻히고 있어가지고 더더욱 그런 폐암에 걸리신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이해가신가요? 자, 다음 또 사주 한번 볼까요? 또 폐암에 걸리신 여자분 사주팔자란 얘기예요. 자, 여자분이시고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을미년 김여월 병술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을목은 작은 나무, 미토는 작은 흙, 열을 품고 있는 흙, 기토도 작은 흙, 묘목은 작은 나무, 병화는 본인이고 큰 불이네요. 큰 불. 술토는 큰 흙, 불을 품고 있는 지글지글한 흙, 신금은 작은 쇠,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라고 그랬죠. 이렇게 사주가 되어 있네요. 오행이. 나무도 제법 좀 있고, 흙들이 좀 조열하다는 얘기예요. 미토는 불을 품고 있는 지글지글한 흙이고, 술토도 지글지글한 흙이라는 얘기예요. 사주가 상당히 좀 지글지글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육친으로 보자고요. 불로 태어나신 분 사주팔자에 나를 생해주는 오행, 을목은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 미토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기토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역시 상관. 묘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임. 술토, 내가 생해주는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묘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 똑같죠? 정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사주 팔자를 한번 형상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로 태어났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술토예요. 술토. 이게 흙이지만은 이 안에가 신정무 해가지고 불을 뿜고 있어. 지글지글한 흙이란 얘기야. 열을 뿜고 있는. 근데 옆에를 양 사이드로 보니까 조그만한 풀이지만은 빼짝 말라가지고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묘목이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 열기운이 더 활활 타기 시작하네요. 그 옆에 보니까 또 미토가 있네요. 미토. 이것도 열을 품은 정화를 품고 있는 지글지글한 흙이다는 얘기하고, 온 지지가 지글지글하고 위에서는 또 나무가 이 미토 안에 있는 정화를 또 생각하기도 하네요. 그러니 사주가 상당히 좀 조열해지는데, 사주를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네요. 물.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 흙은 더 조열해지고, 나무도 배짝 말라서 비록 풀떼기지만은 병한테 던져주니까 그래도 조금은 힘을 보태주고, 이 묘목이 이 미토 안에 있는 정화, 술토 안에 있는 정화를 또 생까지 하니까 더더욱 열기가 더 바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쇠는 어떻게 되나요? 쇠. 눈 뜨고 못 보겠죠? 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불바다 사주가 됐다. 조열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조열한. 불바다보다는 조열한 사주다. 물이 한 방울도 없이. 그럼 이 쇠는 줄줄 녹고 있고, 이 술토 안에 있는 신금도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쇠가 아까 뭐라고 했죠? 폐라고 그랬죠? 이 쇠가 줄줄 녹고 있으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폐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폐암에 걸리신 분이에요. 자, 이분 물이 없다고 그랬죠? 물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불로 태어나신 분한테는 관이에요. 관. 이게 남자, 배우자, 이 운도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술 본인이 백호살에 임했네요. 백호살. 이럴 때 백호살이 건강이 이렇게 조열하다 보니까, 조열하고 상당히 물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백호살의 위력이 상당히 크게 발휘해서 폐암까지 가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사주가 물이 없어서.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이런 살들도 백호살, 이거는 수술수, 사고수 이런 거를 뜻하는 살이라 더더욱 살기운이 더 작용까지 해서 힘들게 했던 사주입니다. 이해가실까요? 네, 그래서 이분도 쇠가 줄줄 녹고 있어서 폐암에 걸리신 분 사주팔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주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님 사주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금연 홍보도 많이 하시고 담배, 금연을 권해주셨던 분이시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금연 공고를 했던데, 이분은 어떤 사주를 타고났길래 폐암으로 돌아가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나온 그 사주 팔자니까 그대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잠깐 이게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대로 나온 거니까 40년생이시더라고요. 40년 10월 13일인데 이걸 음력으로 아마 적용했던 것 같고, 시는 여기 올리신 분이 워시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한번 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는 하여튼 10월 14일 40년 음력인지 양력인지 안 나왔지만 인터넷에서 풀이하신 분들은 음력으로 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경진년 정해월 경호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예, 코미디언 이주일님 사주팔자입니다. 자,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고,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오행을. 자, 여기는 쇠, 큰 쇠 경금, 진토, 진토는 흙, 큰 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는 작은 불, 그 다음에 해수는 큰 물, 또는 경금은 큰 쇠, 오화 작은 촛불, 작은 촛불, 오화. 그 다음에 임수는 호수같이 큰 불, 큰 물, 이렇게 오행이 되어 있네요. 자, 육친을 먼저 하면은 본인이 경금으로 태어났고, 경금 같은 오행이니까 비견. 그 다음에 진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정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해수 큰 물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오화 작은 물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요와도 정관 똑같죠. 임수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분도 사주 형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 겨울에, 초겨울에. 자, 이 사주에서 온도를 가름해 보려면 불하고 물 한번 어느 색이 큰지를 보자고요. 불이라고는 정화, 오화, 오화가 있네요. 불이 제법 있네요. 근데 이 불이라는 거는 작은 불이에요. 작은 촛불. 작은 촛불이다 보니까 이 개수만 많다고 해서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니에요. 큰 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들이 나무에 생조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나무라는 거는 잘 타오르려면 땔감이 있어가지고 잘 타오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보자고요. 자, 이 오화 보자고요. 위에 보니까 임수가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큰 물. 이게 쏟아지다 보면 이런 촛불. 이건 한 방에 꺼트려 버린다니. 이 해수도 있고, 금생수까지 받고 있고, 이 오화는 꺼졌어요. 거의 이 해수하고 임수가 미국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경금의 냉기운, 진토의 절버감.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도 이 냉기, 그 다음에 해수에서 불이 완전히 밀렸네요. 그래서 해수, 임수가 사주를 장악하다 보니까 냉한 사주가 됐다니. 냉한 사주가 되고, 요번 경금 같이 사주가 내리다 보니까 새들도 냉해졌다는 얘기예요. 새들도. 이렇게 된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쇠가 상당히 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쇠라는 거는 불에 적당한 불로 녹여서 물로 씻어줘야 좋은 쇠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뭐 개수가 3개나 되는데 이게 불이 밀려요 하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라는 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나무에 생조가 있어야 되고, 나무에 그래야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오화 정화는 이건 촛불이라는 얘기예요. 촛불, 모닥불 정도 커봐야. 사화 하나하고 요런 조그만 불 몇 개가 있어야 사화하고 맞먹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물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버린다는 얘기예요. 해수도 마찬가지. 이 여린 불들은 이런 냉기에 의해서도 이 물이 아니더라도 이 냉수에 의해서라도 많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이 물이 장악하고 있어서 냉해져 가지고 쇠가 재구시를 좀 못하는 형상이고, 자, 이분 코미디언 끼가 상당히 있었죠. 보자고요. 이분 식상이란 거는 나의 끼를 발산하는 기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식신 상관이 있는 분들은 얘는 기능적으로 발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식신이 아름답게 내 끼를 발산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 또 사주에 보니까 오화, 도화가 아주 발달해 있네요. 도화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도화 기운은 바로 예기능적 마찬가지죠. 식신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도화 기운에 인해서 연예인이 아주 잘 맞는 사주가 됩니다. 끼도 잘 발달돼 있고, 그죠? 그래서 연예인 됐고, 이분이 폐암에 걸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주가 습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로 인해서 좀 습해지고 냉해졌다. 그래서 쇠가 녹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없다 보니까, 열기운이 없다 보니까, 녹이 쓰다 보니까 폐에 이상이 있어서 폐암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모년에 돌아가셨죠. 이모년. 큰 물이 들어오고 이 5화 정도는 작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를 갖다 습을 잡아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폐암이 더 발전해서 돌아가신 사주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네요. 쇠는 폐, 호흡기 계통을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건강해야 좋지만은 그게 녹슬다든가 아니면은 녹아버린다든가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담배를 아주 하루에 뭐 2갑씩 피우는 사람인데도 나이가 연세 들어도 멀쩡하신 분이 있고, 담배를 전혀 안 피웠는데 폐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폐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전부 이 사주팔자에 이 쇠기운의 질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쇠기운이 건장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폐에 자신이 있고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폐질환에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쇠가 사주에 문제점이 너무 냉습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건조하고 불바다가 돼서 쇠가 녹는다든가 그러면은 폐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은 그 아주 약해진 사주, 너무 과유불급이 돼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어느 부위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많은 사주를 보면서 그런 온도, 강약 이런 거를 잘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건강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